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파생꾼입니다. 녹음을 3번을 했는데요. 3번 다 녹화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열변을 토했었는데 다시 녹음을 하려니까 힘이 쭉 빠지네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하기도 그렇고요. 말로 적어주기도 힘드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아까 전에 운동 가기 전에 오전에 봤을 때는 200포인트 정도 올랐었다가요. 고점 200포인트 상승해서 운동 갈 때쯤 되니까 200포인트 빠졌지, 그죠? 400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녹화를 시작할 때쯤 되니까 다시 200포인트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다시 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250.9가 올 때까지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괜찮다고 얘기했고, 250.4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선은 250.9가 될 거고요.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250.4입니다. 그죠? 250.4를 깨지 않거나 9를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겁낼 거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250.4를 한 틱이라도 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제 바닥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를 움직여야 되겠지, 그죠? 바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시장을 바이오 리듬으로, 바이오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올려드리는 거 있지, 그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로 본다면요, 짧게 할 거니까, 자, 짧게. 경기 사이클로 치면은 제가 2018년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지금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지수 30포인트 빠지고 종합주가 200포인트 빠질 때, 자,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그죠? 여기 있다. 겁내지 마라. 여기 있다. 아직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했지, 그죠? 자, 2000포인트가 여기 기준이라고 하면요, 2600포인트가 이 자리라고 하자면은 여기에 있었어, 그죠? 근데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그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제 계산상으로 보면은 요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쯤에 와 있어요. 종합주가는 절반쯤 와 있습니다. 그럼 요게 하락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걸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침체라고 하거든요. 침체요. 자, 지금은 종합주가가 침체 구간으로 들어섰다. 요게 2018년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 말부터지, 그죠?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확하게 1년 7개월 만에, 1년 7개월 만에 침체 구간까지 들어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침체 구간이라는 것은 기술적입니다, 기술적. 즉,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우리나라 포지션들이 뭡니까? 공매도지, 그죠? 진작부터 우리나라 주식을 몸살지게 만들었던 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특징은 뭡니까?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수익 나는 거다, 그죠?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수익 나는 거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침체 구간에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메이저가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개인들끼리 이제, 개인이 서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낀 개인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왔지, 그죠? 그러면 지금의 화두는 뭡니까? 공매도와 선물 매도입니다, 그죠? 이번에 250에서, 선물 250에서 257까지 제가 257.4까지, 5까지 얘기했었지, 그죠? 257.5까지 간다 그랬는데 257까지 맞자마자 바로 이렇게 떨어져가 지금 야간 선물 250까지 왔습니다. 저점도 정확하게 봤고 제가 고점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본 거지, 그죠?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바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이냐. 우리는요, 자, 이 자리에서는 하락에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락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구간이 끝일지, 이 구간이 끝일지, 이 구간이 끝일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요, 두 가지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다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가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뭡니까? 삼성전자지. 그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하루에 200만 주를 팔아도요, 기관과 개인들이 하락을 시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요, 정말 전력 투구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의 저점이 얼마입니까? 47,000원이죠. 그러면 저항선은 47,000원이지, 그죠? 지금 얼마 합니까? 44,000원 하고 있죠. 그럼 딱 절반이다, 그죠? 절반이 43,000원이거든요. 이 저점과 이 고점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하락을 시켜가지고 10% 정도 떨어지면 종합주가도 1900에서 10% 정도 떨어지면은 190%도 떨어지겠지, 그죠? 그럼 대략 1700 정도 라인이 온다, 그죠? 선물도 250이니까요. 여기서 10포인트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25포인트 더 떨어져야 되지, 그죠? 그럼 대략 235까지 볼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00일 때 얘기했습니다, 그죠? 종합주가 2100일 때 1650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1790이라는 얘기 했었죠, 제가. 이때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1790. 종합주가 2100에서 2200일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2000 깨지면 여기 올 수 있다고. 요번에 요 자리에 왔다가 지금 다시 1900까지 올라갔지. 1889까지 왔지, 그죠? 그러면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추가로 외국인이 밀어버린다면 올 수 있는 이 자리,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250 아래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방을 절대 안 봅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이 어떻게 한다? 횡보를 쳐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급반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매도를 여러분 친다면요, 제가 100%라고 확신을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품매수를 하고 스물 매도를 친다고 가정하면요, 여러분 이번 물에서 깡통 찰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제 말이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저는 지금 250에서는 절대 하방 보지 않습니다. 다만 250을 깨고 240을 가면 잡아보세요. 그냥 잡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240을 깨버렸다, 손절하세요. 그리고 또 야금야금 복구를 하세요. 230이 왔다, 또 잡아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270까지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무리예요. 선물 신주 40포인트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230이 올지 안 올지, 얘기했다시피 조건은 알고 있잖아요. 230이 오는 조건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가 추가로 내리면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다른 종목은 안 돼요. 오로지 삼성전자만 전력 질주해서 쳐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죠? 삼성전자가 쳐내리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장중에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전력 질주해서 쳐내리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외국인들은 공매도 부분과 선물 매도 부분을 환매를 하겠지,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뭡니까?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이니까 올릴 이유가 없어요. 올릴 필요도 없고요. 왜? 지금은 추세에서 요 하단 침체 구간에 와 있다는, 공포 구간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죠. 여러분들 손실 났는 종목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물 팔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아직 공포는 아니에요, 그죠? 침체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공포가 왔을 때 여러분들 던지겠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선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선물 하한가 치고 삼성전자 하한가 가고 이런 상황이지, 그죠? 여러분들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저는 주식 경력 10년인데 요즘 같은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10년 동안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10년 동안 매매했는 사람들이 있어 1800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1900도 본 적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그죠? 여러분들 본 적 없는 지수예요. 그럼 1900에서 멈출지 이게 1400까지 떨어질지 1000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했지만은 이명박 때 3천 간다 했을 때요. 미친 새끼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1000에서 2000을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에서 1000을 왔다 갔다 그래, 종합주가가. 근데 이게 좀 발전을 해가지고 1000에서 2000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2000은 3000을 간다고 거짓말 하더라고. 그래서 미친 또라이 새끼라고 저는 솔직히 욕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새끼 딴소리 한다고.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2000을 넘고 2600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저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2600이 오니까 저도 3000 가나 싶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느새 다시 1800이, 1900이 왔다, 그죠? 1900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000에서 2000에서 왔다 갔다 그랬지, 2600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종합주가가 200에서 10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그랬고요. 1000에서 2000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몇십 년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종합주가가 2000 위에서 놀았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나중에 어딘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또 2600까지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을 예측하지 말란 얘기예요. 흔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245 온다. 지금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죠? 왜 진작에 얘기 안 했어? 257 왔을 때 얘기 좀 해주지. 그럼 내가 이때 선물 매도 쳐가지고 245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엊그제 폭락을 해가지고 251까지 왔지, 그죠? 근데 다음날 또 폭등을 해가지고 257까지 와버렸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날 이 사람이 245가 온다고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다음날 마이너스 56%까지 떨어졌어요. 손실 났어요. 푸시. 박살 나버렸어요. 근데 만기도 많이 남았고 이거 들고 있으면 깡통이죠. 다 손절했겠죠, 여러분들. 손절하고 나니까 다음날 250이 있다고 하고. 그럼 뭐랍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이렇게 합니다. 족가라 마이싱이지, 그죠? 그랬으면 257에서 잡으라고 얘기했었어야죠. 추세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웃기가 앉아있네, 그죠? 웃기는 마이싱이다, 그죠? 자, 그런 예측. 이제 와서 245 간다. 그런 예측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3개월 전에는 얘기했었어야지. 이까지 올 거라는 거를. 제가 얘기했다 안 했다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250 아래에서는요. 하방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비록 오더라도 하방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여러분 깡통 차버립니다.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올라갈 때는 완전 올라가버려요. V자로 반등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런 패턴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나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크게 드세요. 그때. 왜 옛날에 봤던 거잖아, 이 장. 저는 이런 장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예전에서도 저는 이런 장 하방 베팅 안 했습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와가지고 종합주가가 2000에서 890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개월 만에. 2000에서 890까지 왔어요. 저 그때 하방 베팅 안 했어요. 그냥 기뻐했어. 왜? 그때는 선물이고 옵션이고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봤던 종목이 하이닉스였거든요.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90% 떨어졌습니다. 90%.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점에서 급락을 내가 막 하한가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000원까지. 그리고 나서 3년상 날아갔어요. 890에서 저점을 찍고 바로 종합주가 20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불과 5거래일 만에 따따블 났는 걸로 기억나요. 10,000원에 잡은 사람도 2배 이상 먹었고 9,000원에 잡은 사람도 3배 먹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선물 옵션 할 때가 아니지, 그죠? 현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단돈 200만 원 벌려고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지, 그죠? 자, 200만 원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만 원 버는 방법은 사놔놓고 개기면 돼요, 그냥. 그죠? 선물 4개 잡아놓고 2포만 먹어도 200이고요. 2개 가지고 4개, 4포 먹으면 200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방에 놀이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200 버는 줄 압니까? 30만 원 가지고 200을 벌어요. 0.5짜리 5개밖에 안 잡아요. 4개밖에 안 잡아요. 그러면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으로 만 원 뛰게 해가지고 하루에 20만 원도 벌고 30만 원도 벌고, 그런데 시장이 좋으면은 600도 벌어요. 800도 벌어봤고 1000도 벌어봤어요. 시장이 나쁘면 2, 300도 벌어보고요.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 제가 최대한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은 많아봐야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왜? 투자하는 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은 최소한 몇백만 원 투자하지, 그죠? 200만 원 벌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반복했는 말 중에서 가장 자주 했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려고 한다, 그죠? 근데 오늘도 100만 원 벌고 내일도 100만 원 벌고 모레도 100만 원 벌고 이렇게 계속 벌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이 벌고자 하는 돈의 10배를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10만 원을 목표로 한다 가정하면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먹다가 반드시 100만 원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벌면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또 100만 원 날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저는 정말 매매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보름 만에, 그죠? 월별로 보면은 보름 만에 300에서 500을 벌어요, 저는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 하루에 50만 원씩 매일 벌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5월 달이면 5월 10일, 11일 되면 이미 수익이 400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달에 총 수익금은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은 200에서 300이었고 재수 좋은 날은 600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일 만에 400, 500을 벌었는데 나머지 동안에 대체 뭘 했길래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늘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항상 24일 날짜 오후장에 손실을 내더라. 근데 그 손실 내는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나더라고요. 그런 날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아침에 40만 원을 벌어요. 그 전날도 벌었고 그 전전날도 벌었겠지, 그죠? 근데 너무 쉽게 돈을 벌어요, 아침에. 그럼 40만 원 벌었으면 만족을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돈 만 원 더 먹겠다고 단타 들어갔다가 오후장에 처물렸다가 물타기 들어가서 시장이 계속 반대로 빠지는 바람에 손실이 200, 300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초에 잘 벌어놨던 걸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많이 까먹으면 그달은 200 버는 날이고 그때 조금밖에 안 날리면은 500 벌 수도 있고 600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먹을 때 3, 40만 원 먹다가 한 방에 300, 400 날라가 버리면 정말 멘붕 오거든요, 저도요. 정말 200만 원 300, 400까지는 안 날리지만은 뭐 150, 200만 원 날려보세요. 멘붕이 와버려요. 하루에 먹자는 돈이 꼴랑 20만 원인데 200 날려보세요. 멘붕 온다니까요. 근데 나는 정말 내가 매매 잘하는 줄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걸 맞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999번을 먹고 한 번을 날린다. 정말 저는 하루에 100번을 매매해도요, 손해 안 보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횟수로 따지면 999번 아니지만 990번 먹고 10번 날리는 거예요. 근데 10번 날리는 것도 대부분 5만원, 10만원 날리고 말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꼭 300을 날리더란 말이죠. 200, 300을 날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적게 날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100에서 끊자. 근데 내가 언제 손해를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24일 날 오후장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손해를 본 날짜를 날짜별로 다 얘기했지, 그죠? 만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세심하게 분류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저는 제가 언제 날리는지를 압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내가 꼭 날리는 날 날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비록 몇 번 날리진 않지만 제가 날리는 날짜와 시간도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놔왔어요.
내가 언제 날리는지. 여러분처럼 자주 날리면 통계를 못 내지, 그죠? 뭐 만기 전주 화요일도 날리고 수요일도 날렸고 이렇게 보면 통계를 못 내잖아요. 근데 저는 날리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보니까 날리는 날짜가 적으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옵니다.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날렸는 경우가 24일 날, 그날이 목요일일 때 그날 오후장에서 저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금요일인 경우도 손해를 본 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날은 크게 안 봤습니다. 많이 봐야 20만 원 정도. 저는 제가 날리는 날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지, 그죠? 여러분이 언제 손해를 보는지. 여러분 2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다가 다음날 2천만 원 날려버리면 도루묵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멘탈이 제대로 박혀있는 유현진이 같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 던지면 뭐합니까? 타자가 못 치면은 나는 패전투수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수비수가 개판지게 버리면 패전투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던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러한 강렬한 멘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10배를 날리더라도 200만 원 9번을 먹으면은 2, 9, 18, 1800만 원 먹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2000만 원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200 돼버리는 거예요. 한 달 좆빠지게 매매했는데, 매매를 정말 잘했는데 계좌는 마이너스 200이라. 근데 계좌는 존나 깨끗해, 이뻐. 200, 200, 200, 200 이래. 그런데 한 번 딱 맞았는 게 2000이라.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200과 제가 말하는 200은 틀려요. 저는 200만 원이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그거 사실은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벌은 돈이에요. 원금 30, 50가 벌은 돈이에요. 10배씩 벌었네요, 10배씩. 재수 좋으면 30배 더 벌어요, 그죠? 600만 원 더 벌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200은 한 번에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들겨 맞으면요, 한 방에 2천만 원 날릴 까 올라세요. 그렇게 맞아본 분 많지, 그죠? 예, 먹을 때 100만 원 먹다가 날릴 때 1000만 원 날린 분들 많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200 벌어도 돼요. 왜? 어차피 30만 원,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 버는 것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저는 시장이 좋으면은 바로 600, 700 벌어요. 지금보다 더 번다는 얘기예요. 못 벌 때 200 버는 거예요. 말 벌 때 600, 700 벌어요. 대신에 뭡니까? 안전하게. 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니까 짜증이 나는데요. 자, 저는 유튜브로 1000명을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요. 1000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계속 듣기 위해서는 제 강의를 좀 신중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도 될 거예요. 자, 내일 시장은요, 250.9를 기준으로 보세요. 그리고 250.4를 깨는지를 보세요. 깨면은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데 바닥 생각하지 마시고 하방 베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1, 200만 원 버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뒤에 이 장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많이 버세요.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에 똑같은 자리가 와도 먹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교훈을 못 얻습니다. 이번에는 먹어도 다음에는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만약에 이번에 깨진다면은 여러분들 언제 반등할지만 보세요. 그래서 반등해서, 저점에서 반등하는지 관찰을 하세요. 떨어지는 만큼 올라갈 때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떨어질 때는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할 능력이 안 되고 내 노후 생활에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주식 투자가 여러분 삶의 전부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찰을 해둔 것은 나중에 5년, 10년에 같은 패턴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그때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장이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254 얘기도 하고 240 얘기도 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맞으면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은 또 이런 장이 왔을 때 여러분 270에 물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매하면서 한 번 안 물릴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물릴 것 같아요.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물리지 않더라도 200만 원 목표로 하면은 10배인 2000만 원 날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0만 원 목표로 수익을 낸다면 반드시 100만 원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왜? 제가 여러분보다는 주식을 잘 하거든요. 저도 못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금을 줄여버렸어요. 원금을 줄이니까 손해도 적잖아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100번 매매해서 2,000원 뛰기로 50만 원 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4,000원 뛰기로 50만 원 못 벌잖아요. 저는 벌 수 있거든요. 시장만 좋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시장을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경험상 얘기하는 말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10만 원 목표로 하면 100만 원 날립니다. 여러분 200만 원 목표로 오버했지, 그죠? 내일은 200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한 번은 2천만 원 날아갈 겁니다. 200만 원 투자했는데 2천만 원 어떻게 날아가냐? 여러분도 200만 원 먹는 것도 버텨서 먹었잖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먹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물렸을 때 여러분 물타기 할 거지, 그죠? 왜? 그때도 버틸 거니까. 그때도 버틸 거니까 물타기 할 거 아닙니까? 200만 원 삼아서 재미삼아 들어갔다가 물타기 5천만 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5천만 원 깡통 차는 게 파생이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분 주식 인생에서 수백 번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잦은 매매를 하는 대신에 원금을 줄였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날려봐야지 5천원 만원이거든요. 먹어봤자 2천원 5천원이지만 날려봐야 5천원이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저도 가끔 열받아서 좀 더 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자, 250 아래에서는 하방 베팅 안 합니다. 하더라도 짧게 정말 준원 자리에서 먹는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하루는 250.4를 깨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깨면은 생각을 달리하면 됩니다. 깨기 전에는 겁낼 필요 없어요. 깨기 전에는 겁낼 필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방 내려온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압니까? 왜 그렇게 내려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려오는 이유는 설명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좀 내리게 되면은 종합주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 구간에서 이 사이클에서 침체 구간을 공포 구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메인 주체는 공매도를 쳐놨고 선물 매도를 쳐놨거든요. 주가는 떨어지면 수익인데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치중해서 밀어버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밀어버린다는 확인이 돼야지만 공포구간이 온다는 얘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10% 정도 더 감할 수 있고, 그럼 떨어질 수 있다. 과학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245가 옵니다. 왜? 그럼 245에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230까지 갑니까? 245가 오면 240 간다 그러겠지. 그죠? 245이 오면 235 온다 갈 거죠. 그러다가 236에서 270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말이 맞죠입니까? 아니, 죽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는 믿지 마세요. 근거가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270.9와 4를 과신 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져도 하방 베팅 하지 마세요. 그죠? 반등할 시점만 노리고, 첫 반등을 먹지도 못합니다. 먹지 마세요. 대신에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같은 패턴이 나왔을 때는 당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끝.